2012년 9월 3일 이른 아침 태국 경찰이었던 그랜파쇼가 순찰을 위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방콕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순찰을 도는데 갑자기 꽝! 뒤에서 은색 페라리 한 대가 순찰 중이던 그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처럼 그랜파쇼가 오토바이에 앉은 상태가 아닌 충격에 쓰러지면서 이 오토바이와 차 사이에 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얼른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살펴야 했지만 이때 이 차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대로 계속 질주합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빡 올려요. 자기 차에 방금 부딪힌 경찰이 바로 눈앞에 오토바이와 차 사이에 끼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가속을 내면서 100m 이상을 내달립니다. 그 후에 그냥 도주했어요. 뺑소니. 이 경찰 그랜파쇼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어요. 당시 그의 몸 상태는요, 온몸이 다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목까지 전부 다 부러진 상태. 사고 다음날 태국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에 착수, 사건 현장 조사와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번호를 알아냅니다. 바로 경찰은 범인까지 알아내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범인의 집까지 찾아가요. 범인은 당시 27살이었던 오라윷이라는 남자. 그의 집에서 사고낸 차량까지 발견합니다. 지금 옆에가 오토바이를 떼어낸 후의 차 모습인데 사고 당시 이 차 에어백도 다 터져 있었대요. 이 차는요, 집 안뜰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범인 도주할 생각 1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경찰은 이 범인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왜냐? 집 입구부터 으리으리해. 집이 뭐 이렇게 넓고 좋아? 경찰은 바로 오라윷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제 운전했지? 사람 쳤지? 그랬더니 제가요? 아니요. 차는 제 차가 맞는데 어제 차 운전한 사람은 제가 아닌 저희 운전사예요. 그래서 경찰은요, 이 운전사를 체포합니다. 그렇게 신문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운전사 또한 자기가 죽였다곤 하는데 막말로다가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피해자가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지조차 이 운전사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운전했다면서 사고 낸 거라면서 아무것도 몰라. 딱 봐도 이상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 거구나. 자기가 한 짓을 운전사에게 떠넘긴 사람, 당연히 27살 오라윷이었어요. 이 새끼 뭐하는 새끼길래 운전사가 자기가 뒤집어 쓰기까지 하고. 뭐지? 오늘 이 사건 결론적으로 이 오라윷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을 그대로 질질 과속으로 끌고 다녀 죽이고 뺑소니까지 쳤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돈, 권력이 있으니까. 경찰한테 돈 매겼구나. 이 새끼 보통 집안애가 아니구나. 이 오라윷은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집안의 손자였습니다. 다름 아닌 레드불, 다들 아시죠? 레드불 그룹 창업주의 손자였어요. 자기 아들이 살인마로 징역받아 감옥 가게 생겼는데 이 레드불 재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피해자 장례식장에 선글라스 쳐 끼고 온 거 보세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뺑소니까지 쳤음에도 이 아들은 자기 부모님의 권력 백으로 인해 경찰의 증거 조작으로 인해 전혀 죄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죄 나와서 그냥 풀려났어요. 정말 더러운 세상 진짜. 돈, 권력으로 죄를 무마시키는 건 한국이나 태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똑같나 봐요. 정의로운 국가는 없는 건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돈이 많고 빽이 많으니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네. 하지만 다행히도 세계의 이목을 끈 이 사건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재판에 올리는데 무려 8년이 걸렸어요. 재벌집 손주, 재벌집 아들을 벌 주는데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레드불 집안 포브스 월간지에 따르면 2009년도에 이 레드불 회장이 태국의 최고 부자 1순위로 꼽혔었대요. 어느 정도로 부자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런 엄청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주 할아버지는 엄청 검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과묵한 데다 절대 명품 안 사요. 명품 그거 다 사치다. 옷도 그냥 헝거, 거적대기 같은 거 막 입고 다니고 공장 같은 데 돌 때도 외제차?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닐 정도로 되게 돈 안 쓰고 겉으로만 보면 절대 부자로는 안 보이는 그런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손주 오라윷은 달랐어요. 할아버지야, 자기가 어릴 때는 가난했는데 이제 잘해서 부자, 자수성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소하게 산다 치지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 부자였거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다 나한테 굽신굽신 거리고 나는 애초부터 맨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거든. 그러다가 사고 친 건데 이 사고 당시에 이 창업주인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반년 정도 된 상태였다고 해요. 창업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오라윷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레드불의 사장이 자기 엄마 아빠인 거죠. 오라윷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마약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던 남자였어요. 거기에 플러스 난폭 운전으로 사람까지 죽여? 조사 결과 오라윷이 그날 경찰이 쳤을 때 그가 운전한 페라리 차 속도는 170km 정도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명백히 음주운전 플러스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예요. 실제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술을 조금 먹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었다고.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하지만 오라윷의 변호사는요, 계속해서 그를 위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당시에 오라윷 도련님 술 안 먹었습니다. 뺑소니 친 거는 갑자기 사람을 팍 쳐서 너무 놀래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경황이 없었어요.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지만 마약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거기다 오라윷이 처음 진술할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술을 먹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레드불의 매출 급락했고요.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라윷의 행동도 행동인데 경찰 하는 짓거리가 변호사도 그렇고 가지가지 하고 자빠졌어. 오라윷은요, 경찰에 체포되고 한 일주일 됐을까요? 재벌가 아들이 사고쳐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엄마 아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오라윷의 가족들이 50만 바트를 써가지고 수감되자마자 바로 그를 다시 빼내버립니다. 여기서 50만 바트 하나로 한 186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라윷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해당 사건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에 돌입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태국 검찰은요, 이 소송 준비에만 최대 반년을 소비했습니다. 왜냐?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오라윷의 변호사, 오늘 재판장에 오라윷 도련님 못 나오십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이틀 뒤에 열릴 재판에 우리 오라윷 도련님 또 못 나오십니다. 일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 계시거든요. 오라윷 도련님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 재판 때도 못 갈 것 같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재판장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라윷 자기 재판인데 한 번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지금 계속 눈에 보이게 피하고 있잖아요. 오라윷이 거듭 법정 출두를 거부했을 때 검찰이 경찰한테
오라윷 강제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경찰, 아, 네네, 알겠어요, 알겠어. 말만 할 뿐 별다른 조치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이고 밀어요. 아, 네네, 잡아올게요. 네네. 주둥이만 아주 그냥. 결국 오라윷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닌 3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열받는 건 진짜 정신 상태가 안 좋았다거나 진짜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놈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법정에는 출두 안 하면서 SNS는 또 그렇게 부지런하기도 해요. 법정에 정신 이상으로 못 온다고 했던 그때 이놈은 자기 SNS에 엄마와 영국 가가지고 F1 그 경주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신 이상 있다는 놈이 경주 보러 영국 가서 뭐 이러고 있습니까? 거기다 2015년도에는 얘들아 형아 차 샀다 라고 하면서 스포츠카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소랑 똑같아. 그냥 귀찮은 일 하나 생긴 정도? 죽든지 말든지 개미 하나 죽은 걸로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야 돼? 내가 왜?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법정에 서는 걸 계속 미루던 그때 이놈은요 발렌타인데이 날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일본 홋카이도를 갑니다. 왜? 친구들, 가족들과 스키 타고 놀려고.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재밌다면서 행복하다면서 자기 SNS에 쳐올렸습니다. 분명히 변호사는 오라윷이 정신상태도 좋지 않고 몸도 좋지 않다면서 재판을 계속 연기했어요. 몸도 좋지 않다는 사람이 일본으로까지 가서 스키 타고 쳐놉니까? 정신상태가 안 좋다는 사람이 엄마랑 영국 가서 거기서 그걸 보고 자빠졌어요? 그가 이런 재미를 보고 있을 때 반대편 살해된 경찰관의 가족들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라윷이 다시 소환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법이 우리 대신해 주겠지, 벌해주겠지. 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이런 사진이나 쳐올리고 우릴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오라윷의 이런 오만한 행동들, 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경찰관 그랜파쇼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당장 오라윷 잡아오라고. 그리고 음주운전, 과실치사, 뺑소니까지 제대로 죄명 넣으라고. 점점 태국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이를 의식하기 시작한 태국 검찰 총장은 2016년 3월 오라윷을 잡아오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오라윷은 여전히 법정 출두를 거부해요. 이때가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게 8번째였대요. 8번 거부하고 이놈이 어디 가냐? 친구들과 개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또 쳐갑니다. 멍청한 놈이 이걸 또 자기 SNS에 올려요. 웃긴 건요, 오라윷 이렇게 대놓고 법정 출두 안 하면서 오만 핑계 대면서 놀러 다니고 있는데도 지금 죄값 안 받으려고 생쇼하고 있다는 걸 일반 국민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데도 정작 태국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요, 오라윷에 대한 수배 영장조차도 발부하지 않았어요. 2017년 4월 27일 경찰은 처음으로 오라윷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불과 이틀 전 4월 25일 오라윷 사라집니다. 와, 이 새끼 개인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로 도망갔네. 기가 막히게 딱 이틀 전에. 느낌 오죠? 누군가 오라윷한테
이틀 뒤 너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기뜸해줬구나. 그래서 미리 도망갔구나. 지금 체포영장 발부까지 된 범인이 도망갔어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범인이었으면 바로 막 난리 났을 거면서 이때 태국 경찰은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냅둡니다. 그러니까 영장만 발부했을 뿐 애초부터 잡을 생각 없었던 거예요. 옆에 자기도 얘기하고 있죠. 따봉, 역시 돈이 최고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한 달 뒤 인터폴 공식 홈페이지에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후 도주한 오라윳에 대해 적색 수배가 때려졌습니다. 태국 법에 따르면 이 죄명이 성립된다면 오라윳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로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3년 동안 오라윳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SNS의 활동도 완전히 중단해버렸고요. 잠수 타버렸어요. 하지만 이 피해자의 가족들, 태국 국민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리 숨어있다 해도 인터폴 공식 홈페이지에 수배까지 내려졌는데 곧 잡히겠지, 죗값 받게 되겠지. 하지만 공소시효, 경찰이 늦장 부리고 이 새끼가 계속 도망가고 그렇게 시간이 늘어지게 되면서 태국 법에 따라 오라윳이 행한 범죄 혐의 3건 중에 2건이 공소시효가 넘어버린 거예요. 2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죗값을 못 물게 된 거죠.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 상해나 과실치사에 대한 마지막 공소시효도 2027년 만료됩니다. 이 새끼가 이걸 노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라윳이 적어도 2027년까지는 안 나오겠네, 숨어 있겠네, 모습을 드러내도 2027년에 드러내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잡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20년 7월 24일 뜻밖의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법원에서 오라윳에게 걸려 있었던 모든 소송을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기각.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금으로 300만 바트를 받았다고. 배상금이라기보단 합의금? 합의금조로 300만 바트. 이게 하나로 약 1억 1,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오라윳에 대한 모든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 다니고 난리 쳤던 건데 결국 모두 없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오라윳이 돌아와도 죗값을 치르게 할 수가 없어. 레드불 재벌의 손자, 아니 현재는 아빠가 사장이니까 이 재벌의 아들, 사람 죽이고 도망치는데 성공한 겁니다. 역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돈으로 경찰하며 법조인들 다 샀는데 일반인들이 날뛰어봤자 뭐 어쩔 거야. 돈과 권력은 절대 못 이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에 당연히 태국 국민들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법체계의 무능함과 경찰의 배후 활동을 싫어했고 이는 태국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됐어요. 이게 태국 내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대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데모하고 막 이렇게 일이 점점 커지니까 이번에는 태국 총리까지 나섭니다. 2020년 7월 26일 총리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결과를 내라 라고 지시해요. 하지만 신은 없는 걸까요? 아무리 이렇게 난리치고 했어도 실제 2020년도에 이 오라윳 가족이 태국 전체 부자 순위 2위에 올랐었대요. 순 자산이 202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202억 달러 하나로 26조가 나오더라고요. 26조. 이런 집안의 아들인데 감옥 가게 가만히 두겠냐고요. 돈으로 다 그냥 사는 거지. 아우 짜증나 진짜. 여튼 총리까지 나서면서 오라윳 정의의 심판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와, 역시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하지만 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돈으로 다 되네. 사실 수사 초기 사고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찰루차. 찰루차가 사건의 그날 이제 우연히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의 전 과정을 목격했었다며 이제 경찰에 이제 진술을 했던 거예요. 그는 맨 첫 진술에서 오라윳의 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한 80km 정도? 아니 80km도 안 되는 걸로 보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어요. 바닥에 스키드마크까지 생겨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차량 파손만 봐도 빠른 속도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건 당시 차 속도 160에서 170 사이였을 것이다. 이게 대립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건 초기에 이런 진술을 했던 사람인데 총리가 재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재수사 지시가 내려오고 얼마 안 가 조사위원회에서 찰루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재조사에 임해달라. 그러니까 찰루차 알겠다, 며칠날 가겠다. 그런데 재조사 증언하러 가기 며칠 전 돌연 죽어버렸습니다. 옆에가 당시 찰루차 CCTV예요. 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때 찰루차가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쓰고 오더니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이때 찰루차가 시멘트 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사고로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어요. 재조사 증언하러 가기 딱 며칠 전에 말이죠. 오라윳 입장에서는 재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때 찰루차가 혹여나 오라윳 가족이 나한테 돈을 줘서 입막음을 했었다. 사실 그때 속도 빨랐다 라거나 사실 나는 그때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해치운 게 아닐까라는 말도 있어요. 뭐 하지만 그냥 불운한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찜찜하긴 해요. 여튼 조사위원회 재수사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전 조사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태국 법에 따르면 사건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2022년 10년 지났죠. 2022년 9월 3일 오라윳에 대한 모든 기소가 종료됐습니다. 과실치사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종결시켰으니까. 현재 오라윳 태국이 아닌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재산이 26조가 넘는 집안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경찰을. 그런데 결론은 처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조차 제대로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 가능했겠습니까? 돈이 정말 무섭네요. 정말 더러운 세상 진짜. 돈, 권력으로 죄를 무마시키는 건 태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똑같나 봐요. 정의로운 국가는 없는 걸까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돈이 많고 빽이 많으니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네. 총리까지 나섰으니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짜증나는 저 이제 기분 나빠 레드불 안 마시려고요. 이 레드불 아들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